우리 아이 교정시켜줘야 하나 안 해도 되나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아이 치아를 집에서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 이 체크리스트에 걸린다면 어린 나이에 반드시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지켜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기 치아 교정 예방 전문가 치아쌤입니다. 영유아 검진, 학교 구강 검진, 치과 주치의 검진 등을 해보면 부정교합을 가지지 않는 아이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교정시켜줘야 하나 안 해도 되나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의 지인분들 다들 아이들 치아 사진 한 번씩 저에게 보내십니다. 특히 궁금해하는 사항이 교정해야 되나? 어릴 때 해도 되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언제 해야 되냐? 비용은 얼마냐? 등등이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아이 교정 자가결정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죠. 24개월에서 33개월의 아이들이 20개의 유치혈이 완성이 돼요. 영유아 구강 검진이나 충치 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부정교합 체크는 같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유치혈이 완성되었을 때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체크해 주실 수 있는 부정교합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아가 다 나왔는지 체크합니다. 유치는 아래 치아 10개, 좌우 각각 5개의 치아, 또 위에 치아 10개, 좌우 5개 치아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가끔 치아가 한두 개 정도 없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유치 앞니가 붙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융합치라고 하는데요. 유치의 개수와 융합치 등은 사실 문제가 있어도 당장은 해줄 치료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는 인지만 하고 계시고 영구치가 결손이 돼 있는지 추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윗니가 아래 치아보다 앞쪽에 있는지 체크합니다. 만약 아래 치아가 윗니보다 앞으로 주걱턱처럼 나와 있다면 바로 교정치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청소년이나 성인은 아래 치아가 앞으로 나와 있다면 얼굴이 길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물리는 이상한 모습이 얼굴에 잘 보이는데 아이들은 볼 쪽과 앞면에 지방이 좀 많아서 골격이 좀 적나라하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반대로 물리는 줄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 아이가 협조가 잘 되고 보호자분의 의지가 있다면 근기능 장치로 반대 교합을 개선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 골격적인 문제가 커서 반대 교합이 골격적으로 좀 심한 편이라면 이 나이 때도 페이스 마스크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좀 더 확실하게 아래턱을 눌러주고 위턱을 견인시켜 주는 거죠. 반대 교합을 보이는 골격성 상급 부정교합은 조기에 빠른 차단이 필수입니다. 또 앞니와 어금니의 반대 교합도 문제가 있고 악궁 확장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교정치과에 문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턱과 윗니의 돌출을 볼게요. 이 나이에는 아래턱이 작은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윗니가 좀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지켜봅니다. 만약 36개월 이후에도 손가락 빨기나 혀내 밀기 습관이 있다면 특수장치를 이용을 하던 교육을 시키던 해서 이 습관은 꼭 없애주셔야 돼요. 돌출, 치아 각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습관 개선이 안 된다면 일단 교정치과를 찾아서 고정식 습관 차단 장치 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비대칭으로 치아가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병원 교정 환자였는데요. 손가락을 하도 빠니까 부모님께서 아이를 혼내고 계속 체크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벽 쪽에 숨어서 손을 몰래 빨았는데 엄마가 못 보도록 손가락을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서 빨았나 봐요. 보통 아이들이 손을 빨면 앞쪽으로 빨아서 앞니 밸런스가 안 맞고 위에 앞니가 튀어나오는데 이 아이는 손가락을 삐딱하게 빨다 보니까 좌측이 반대 교합으로 치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치아의 편측 비대칭을 발견하시는 경우에도 일단 교정치과로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근기능 장치의 착용으로 비대칭을 어느 정도는 개선시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유치가 듬성듬성 공간이 있는 경우예요. 보호자분들이 영구치도 떨어져서 공간이 있게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며 걱정하시거든요. 유치의 공간이 있는 경우는 유치보다 사이즈가 큰 영구치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여섯 번째는 유치가 다닥다닥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유치조차도 삐뚤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꼭 확장 예비 교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유치혈만 있는 시기에는 특별히 해줄 만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젠 초등학교 입학 무렵 보통 7, 8살 때 부정교합 체크를 말씀을 드릴게요.
드릴게요. 이때는 제1 대구치라고 유치 뒤쪽에 큰 어금니 영구치가 맨출이 돼요. 그리고 앞니 유치들이 빠지고 영구치들이 또 올라오죠. 유치 앞니는 작은데 앞니 영구치 엄청 커 보이죠. 실제로 중절치라고 부르는 대문니는 나왔는데 그 옆에 치아 측절치가 나올 공간이 없다거나 아랫니 4개가 나와야 하는데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삐뚤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경우 그냥 방치하시면 나중에 발치 교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예비 교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확장장치 교정이 필요한데 확장장치는 옆에 어금니 유치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확장 교정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확장 교정만 할 경우는 치아 배열 교정은 나중에 커서 한 번 더 잡아준다는 개념이고 확장과 앞니 배열을 같이 진행하고 싶은 경우는 인비잘라인 퍼스트 교정으로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로 반대 교합인데요. 유치 때 반대 교합이었는데 아무 치료도 안 하면 무조건 영구치의 반대 교합으로 됩니다. 만약에 유치 때 간단하게 한번 교정을 했어도 반대 교합이라면 또 골격 교정을 해주어야 돼요. 다행히 치아 각도의 문제라면 간단히 핑거 스프링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각도 개선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인비잘라인 퍼스트 치료로 각도 개선과 치아 배열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치아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골격적인 문제가 있다면 페이스 마스크나 근기능 장치 중 선택을 합니다. 반대 교합은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을 넘어가면 성장 교정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반대 교합을 보셨다면 바로 교정치과에 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아이의 치아가 앞니 쪽에 심한 돌출을 보이고 또 턱이 작은 것 같다면 치료가 필요해요. 이 경우는 보통 11에서 12세 정도가 가장 치료 시기로 적당합니다. 근기능 장치로 앞니 각도와 아래턱 성장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헤드기어라는 장치로 위턱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후방으로 미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골격적인 교정으로 돌출을 많이 해결할 수 없다면 발치 교정이나 양악수술 교정을 고려하기도 해요. 어금니 반대 교합인데요. 앞니의 반대 교합과는 다르게 어금니에서 반대로 물리는 경우입니다. 한쪽만 반대 교합인 경우도 있고요. 양쪽 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앞니의 반대 교합과는 별개로 발생을 해요. 전체 교정이 필요한 나이라면 전체 교정을 하면서 반대 교합을 개선하기도 하고요. 전체 교정의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면 근기능 장치로 반대 교합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반대 교합은 치열 불규칙과 치열의 비대칭 부정교합을 일으키지만 얼굴의 비대칭을 발달시키기도 해서 어린 나이에 반드시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유치의 조기 상실은 유치가 순서가 아닌데 빨리 빠지는 경우예요. 어금니 유치가 먼저 빠지면 뒤쪽의 이가 앞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추후 영구치 공간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유치 발치를 할 때는 반드시 치과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후속 영구치의 맹출 정도로 확인하고 빼는 것이 좋아요. 영구치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유치가 빨리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때는 공간 유지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앞니 송곳니가 빨리 빠지는 경우는 앞니의 중심선이 확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방치를 하시면 송곳니 공간이 아예 없어지고 덧니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인비잘라인 퍼스트로 꼭 개선을 해주셔야 돼요. 어금니 가위 교합은 반대 교합과는 반대로 윗니가 아예 밖으로 나가 있고 아랫니는 안으로 쓰러진 경우예요. 기능도 못하고 옆에 이와 접촉점이 맞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나사를 심거나 복잡한 장치로 개선을 하였지만 요즘은 인비절라인이라는 투명 교정 장치로 비교적 간단하게 개선이 됩니다. 어금니가 유치 앞으로 쓰러진 경우인데요. 영구치가 자라면서 각도를 잘못 잡고 올라오는 경우예요. 유치와 나란히 올라와야 하는데 유치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서 밀고 올라오면 유치의 목 부분을 눌러서 썩게 하면서 올라오다가 걸리는 거죠.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유치가 심하게 썩어서 조기에 빠져요. 그러면 쓰러진 영구치가 앞에 영구치 공간을 막아버리게 돼요. 따라서 이 경우 영구치를 고무줄이나 장치로 바로 세워서 유치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도와주거나 영구치를 세워놓고 많이 썩은 유치를 빼고 공간 유지 장치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 영구치를 세우는 교정이 장치도 복잡하고 쉽지가 않은데 마찬가지로 인비잘라인 퍼스트로 조금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앞니 치아의 공간이 약간 있는 경우 1에서 2mm 정도는 송곳니가 내려오면서 없어지거나 공간이 적어지는데요. 앞니 공간이 3에서 5mm 이상인 경우에는 옆에 치아가 나올 때도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살짝 공간을 모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소대 즉 입술 쪽에 연 조직이 두꺼워서 앞니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치과에서 확인 받으셔야 돼요. 어쨌거나 앞니 공간이 과도하다 싶으면 부정교합 검진이 필요합니다. 과계교합으로 위의 앞니가 과도하게 아래 앞니를 덮는 경우예요. 보통 윗니가 아랫니를 3에서 4mm 이상 덮으면 이상이 있다고 봐요. 이 경우는 보기도 답답해 보이지만 아랫니가 윗니를 과도하게 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잇몸에도 좋지가 않아요. 과계교합은 근기능 장치의 장착으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마시고 꼭 부정교합 체크를 받으세요. 과계교합이 있는 경우에 아랫니의 치아 개수가 부족하거나 아랫니가 윗니에 갇혀서 매우 삐뚤 수 있어요. 과계교합을 개선하면서 치아 배열까지 개선하려면 인비절라인 퍼스트 치료가 좋습니다. 이 외에도 앞니 연구치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융합치라고 하고 치아 2개보다는 작고 1개보다는 큰 사이즈가 보통이에요. 융합치는 별다른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일단 지켜보시면 됩니다. 또 유치가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도 흔들리지도 빠지지도 않는 경우에 후속 연구치가 없는 경우나 후속 연구치의 위치가 삐딱하게 있어서 맹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아이 부정교합 자가결정 체크리스트를 유치어릴 때 그리고 7, 8살 연구치 맹출 시작 시기에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성장기 아이는 충치도 예방이 중요하지만 부정교합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도 않고 결과도 좋고 비용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 치아를 집에서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 이 체크리스트에 걸린다면 꼭 검진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체크가 힘들다 하시면 치과로 꼭 데리고 오세요.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